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뉴스 빠르게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이 뉴스인데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유럽연합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에요. 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유럽연합이, 정확하게는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라는 상태인 거예요. 왜? 경제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꽤 오래 유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다르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제 기초적인 내용 설명했으니까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이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 유럽 경제 성장률을 보면 독일이야 이 우수한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가장 모범생처럼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18년, 19년 되면서부터 이제 급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예상이 1.7%인데 현재는 거의 1%.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게 뒤에서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14년도에는 2.2, 1.7, 2.2, 2.2 이렇게 가다가 1.1로 지금 주저앉았으니까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로존을 이끄는 세 개 나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보여집니다. 특히 17년, 18년, 1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급강하죠. 이때가 왜 그랬냐? 이 유럽연합이 16년에 양적 완화를 끝내요. 종결을 하는데, 이때 전까지는 어떻게 돈을 찍어서 경제를 발전했다고 치면 그 이유는 이제 돈을 푸는 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충격이 왔던 거죠.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나빠요, 현재. 이런 상황이니 경제가 좋지 않으면 민심이 좋지 않겠죠. 참 보시면 이 그래프 보시면 놀라운 게 유럽연합이 기준금리가 지금 16년부터 꾸준히 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08년도 서브프라임,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미국이 제로금리에 돌입했을 때 유럽연합도 같이 제로금리에 거의 도달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연합은 경제가 활성화돼서 살아난 게 아니라 계속 제로금리를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금리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CB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여기 이제 총재, 드라기 총재라고 이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상 최저인 현행 수준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엄청나죠. 기준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인데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해버렸어요. FR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렇게 시장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 분위기를 봤는데, ECB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이시면 아까 16년부터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했는데 이거를 2020년 상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5년 가까이를. 어마어마한 거죠.
당연히 참고로 제로 금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연합 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공동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외화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런 거 했다가는 그날로 나라 망해요. 어쨌든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이날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제로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하루 동안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포인트로 모두 동결했다. 쉽게 이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맡겨야 되는데 이때 그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돼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경제학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시중은행은 돈을 맡기면 맡길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ECB는 이어 현 금리 수준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까 그 내용이죠. 이 먹구름이 드리운 유로존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려면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ECB의 설명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침체기를 지금 돌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 아닌 거죠. 기사가 뒤에 더 있어요. 또 금리를 다시 인상하더라도 말씀드렸죠. 금리를 저금리를 평생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평생 유지하겠다는 뜻은 이 화폐를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랑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간 만큼 정상금리로 돌아온다는 시그널을 반드시 발생시켜야 돼요. 유럽중앙은행조차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상당 기간 자사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재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게 뭔 말이냐? TLTRO라고 이 장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ECB는 유로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3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 내용이에요. 이게 2억 6천만 유로를 투입한 후 지난해 12월 종료했다. 쉽게 2억 6천만 유로 거의 엄청난 돈이죠. 진짜. 아마 이게 2천억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여기 경제가 하강할 때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 경기 하강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ECB는 이날 3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인 TLTRO의 조건도 공개했다. ECB는 이걸 금리를 유로존 평균보다 훨씬 유리한 금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만약 대부업체들이 거시경제에 충분한 신용을 획득한다면 이자율을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당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시켜줬는데 당연히 제가 1억을 대출을 해줬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의 원리잖아요. 근데 지금 유로존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1억을 빌려주는데 너무 빌려준 거를 감사해서 이 이자율을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0.3포인트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빌려가니까. 상상 초월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뜻은 시중에서 이제 대출을 빌릴 때 정말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는 이 은행과 은행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서는 마이너스 0.3포인트 금리라는 게 체감이 될 수가 없어요. 은행들끼리의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1억을 빌려도 금리가 거의 0.8에서 1포인트, 1.0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정도로 ECB가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유로존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계속 돈을 푸는데 이 유로존만 그러냐? 아니에요.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데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지금 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유럽연합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돈을 지금 열심히 미친듯이 푸는데 당연히 옆에 있는 나라들도 금리가 안 내려가면 당연히 옆에 있는 나라들 시민들은 돈을 어디서 빌리겠어요? 지금 뭐 1% 금리 1%에도 뭐 어떻게 해서 대출을 막 미친듯이 만들겠다는 나라에서 돈을 빌리겠어요? 아니면 이자가 높은 데서 돈을 빌리겠어요?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이자가 싸고 대출을 권유하는 데 가서 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부터 해서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금리가 미친듯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옆 나라에 유럽연합이나 이런 연합체 국가가 우호적으로 있질 않죠. 여기는 우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예요. 혹시라도 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할 내용이 이 내용이죠.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 TLTRO. 이게 1차랑 2차에 이미 일을 했었어요. 뭐냐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인데 이게 상식을 파괴하는 정책이에요. 쉽게. 뭔 말이냐면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죠.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쵸? 중앙은행이니까. 근데 시중은행이 인간이나 기업들한테 작은 대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성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돈의 액수가 달라져요. 성까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변환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은행이 200조를 대출을 1년에 했어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100조밖에 못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아이고 국민은행은 너무 대출을 잘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을 어떻게 시켰네 라면서 200조를 빌려준 국민은행한테 보너스로 돈을 더 주고 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300조를 한번 굴려봐라 라고 이렇게 하고 신한은행은 넌 100조밖에 못했으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더 못 빌려주겠다 라고 차등화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는 정말 기상천외한 이 시스템을 작동을 시켰던 거죠. 그동안. 그게 언제부터였냐? 14년도, 15년도부터 해서 그게 또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또 16년도에 제2차로 또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18년도, 17년도에 끝냈는데 이 경기가 다시 하강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걸 다시 작동을 시킨 거예요. 3차로.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지금 완전히 막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유로존이. 이 상태에서 유로존이 금리를 올리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다 망할 분위기라는 거죠. 쉽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년에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이 유럽연합의 기준금리 동결의 이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뭘까요? 양적 완화. 돈을 찍는 행동이죠. 돈을 프린팅해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양적 완화로 하죠. 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유로존 경기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이번 이 금리 동결의 포인트인 겁니다. 거기에다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 제로금리를 유지했다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행위라도 했었는데 유럽연합은 현재 그것조차 못할 정도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동결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를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계획상으로는. 근데 그게 경기가 좋지 않고 뭐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어떠한 명분으로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죠. 결국 우리가 저금리에 열심히 중독, 장기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경제적 마약으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금리로 가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요, 유로존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계속 티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영국이랑 싸우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